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단원별 문제풀이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으로 넘어왔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첫 번째 챕터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 기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의 마지막 챕터에서 했던 거 있죠? 그러한 문제들이 약간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문제는 똑같지는 않고요. 면접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장, 4장은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로 나오겠죠. 개인 대상 모델. 3장 같은 경우는 집단 모델, 집단과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 나오고 마지막은 또 4장은 사례 연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례 관리 문제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실천 기술론의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천론보다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실천론보다는 기술론이 약간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만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교시의 세 가지 영역이잖아요. 실천론과 기술론 이 두 가지에서 거의 20개 이상 23개 정도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격을 위한 득점이 껑충 올라가기 때문에 합격이 용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론과 기술론을 집중적으로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장에 해당되는 첫 번째 13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별표인데요. 예술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두 가지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예술가적 자질과 과학자적 자질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박스형의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전공서적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을 나타내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 조직하고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대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되게 이거는 예술가적 자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기법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법을 만들고 새로운 지침을 형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관찰, 경험, 공식적인 연구를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식적 연구를 활용한다는 측면, 어떠한 기법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활용하는 것도 과학자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개입을 안내하는 계획과 개념적 준거틀을 세우기 위해 끊고요.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떠한 개입을 안내하는 계획, 개념적인 준거틀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과학자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힌트가 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료 수집과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법 만들고 공식적 연구 활용하는 것도 힌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초 자료를 활용한다는 거, 기초 자료를 활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과학자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들어갑니다. 전문적 관계를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힌트가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 되고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개방적인 관계가 좋고 적극적으로 변화 과정에 뭐한다?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요. 이게 바로 예술가적 자질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술가적 자질에 어떤 것이 있느냐? 전문적인 관계 형성이 있습니다. 전문적 관계 형성은 예술가적 자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개입이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입의 영향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뭐한다? 검토한다라고 했어요. 개입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라고 하죠. 이러한 평가는 과학자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과학자적 요소인지 예술가적인 요소인지 그걸 골라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실천론에도 출제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이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5개가 쭉 세팅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인도주의 파괴 사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진화론. 세 번째, 민주주의. 네 번째, 개인주의. 다섯 번째가 다양화입니다. 이거는 실천론의 초반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기술론에도 이것을 제시해 드렸고요. 인도주의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선조직협회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선조직협회 우회방문원 활동의 기본적 이념이 인도주의 파괴입니다. 사회진화론은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통제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회진화론이라 했습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만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단어는 평등이란 단어가 있네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간 존중 사상에 입각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 민주주의는 인보관 운동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아시다시피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열등초 원칙과 함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소한의 수혜자격 원칙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맞습니다. 다양화입니다. 다양화는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여기서 끊어요. 여러분 이 독특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양화고 여기에서 개별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양화는 바로 관계론의 원칙에서 배운 개별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 맞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준 이념이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줬다라고 했는데요. 자기결정권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결정권이라고 배웠어요. 클라이언트의 참여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참여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이념이 자기결정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다라고 봐서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문제인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세팅해 봤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와 사회진화론과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등장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능 문제입니다. 윤리강령 문제는 실천론에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챕터 1 1장은 실천론과 중복되는 부분이라고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윤리강령에 옳지 않은 내용, 전문에 포함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실천론에서 풀어봤고요. 기능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규제를 통해 윤리적 실천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 거거든요.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규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자기 규제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윤리강령을 숙지함으로써 충분히 자기 스스로를 규제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윤리적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윤리강령입니다. 2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외부 통제로부터 이 전문직을 뭐하는 거다?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윤리적 민감화를 고양시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무장을 시키는 게 윤리강령입니다. 윤리적 이슈 때문에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딜레마에 놓였다라고 해요. 딜레마 상황이 있을 때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지침,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게 윤리강령입니다. 윤리강령을 준수한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사가 부당한 소송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윤리강령입니다.
자, 전제 조건이 뭐죠? 윤리강령을 준수했을 때입니다. 이 윤리강령을 준수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부당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당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복지사는 윤리강령을 잘 지켰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5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 알아놓으셔야 돼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능도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3번 체크하시고 1번이 답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기규제를 통해 윤리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윤리강령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4번 문제 별표. 사회복지사가 실천적 활동을 함에 있어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을 기술로 풀어먹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지식은 이 기술에 기초한다?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요소가 가치와 지식과 기술이란 게 있어요. 바틀렛이라는 학자가 말한 건데 여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술의 기초는 뭐냐면 바로 가치와 지식이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지식은 이 기술에 기초한다가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지식은 실천 기술의 기초가 된다라고 해야 돼요. 실천 기술의 기초가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술의 기초에서 가치와 지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치와 지식에 근거를 해서 기초를 해서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연상해서 정리하면 더 쉽습니다. 가치와 지식을 조화시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실천 요소가 바로 기술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기술을 적용하죠. 그래서 특정 상황에 맞는 실천 기술을 선택,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A라는 상황에는 A 기술을, B라는 상황에는 B 기술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 맞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쓰는 능력이 필요하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특정 이론에 국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기술을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다양한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따라서 특정 이론에 국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번 지문도 잘 알아놓으시고요. 답을 해결했는데 2번이죠.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 4번 문제 지문들입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 답이고요.